네, 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네,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한 주 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어느새 9월 9일 목요일. 날짜가 9월 9일. 뭔가 그렇군요. 구구데이라고 해서 예전에 구구데이. 치킨 먹는 데이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둘기가 생각나죠? 네. 또 귀의 날인가? 네. 무슨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돌코롬데이에 탐나는 문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가 그 성장 시리즈 함께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작품 했었죠? 데미안 데미안 했습니다. 예, 했잖아요. 알을 깨고 네. 나오는 데미안을 했죠. 아, 그러니까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기회 되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더 세다라고 네, 조금 하셨거든요. 더 센 세다. 작품입니다. 네. 센 작품, 프란츠 카프카 변신을 들고 오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 변신이라는 그림책도 있어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림책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문장이 이건 유명합니다. 데미안은 알을 깨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길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 네. 구절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맞아요. 워낙에 임팩트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뭐 군대 재입대 영장이 왔다고 하면서 놀라지만 그것보다 더 갑자기 갑충으로 변하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잠에서 딱 깼는데 근데 여기 주인공은 너무 좀 익숙한 듯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좀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카프카의 변신 책을 다 끝까지 완독하지 않아도 이 내용 정도는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네, 성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깨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인공이 그레고르 잠자가 어 꿈에서 깨어났는데 본인이 뭔가 흉측한 갑충으로 변신해 있는 모습. 네, 네. 맞습니다. 어. 성장이 네. 지난주에 이제 데미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름답지만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아름답지 않은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키 성장 뭐 먹으면 키가 성장한다라고 하지만 마음 성장은 다르거든요. 근데 음. 카프카의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가긴 가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성이라는 작품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데 네. 변신이라는 작품에서도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어,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걸어가잖아요. 누구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 어떤 사람은 뒤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성산포에 살거든요. 네. 성산포에서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음.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어떻게 날아요? 그 갈매기는 바람에? 굉장히 앞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네. 날갯짓을 할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아, 하면 할수록. 네, 그 네. 바람에 맞바람에 뒤로 가는 아. 건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렸을 때 봤지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음. 카프카의 주인공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 발저라는 작가는 아예 이제 뒤로 가는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뒤로 가는 이런 작품들인데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어린이들도 이제 퇴행과 성장을 반복을 하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사람도 성장과 퇴행을 반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성장과 퇴행이 반복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네, 거다. 맞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서는 진짜 성장될 수 없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쑥 앞으로 나가 있는 네, 모습.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있죠. 그거 되게 희망이 생기고 힘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현실에 늘 제자리 걸음 같아서 네, 너무 그렇죠. 암울하고 슬플 때가 많은데 힘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성장 시리즈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카프카의 변신 어떤 작품인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레고르 잠자가 갑충으로 변하기 전에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어요. 음. 그런데
갑충으로 변하고 나서 아버지, 누이 동생, 그리고 엄마에게 각각 다른 형태로 버림을 받는데 그렇게 버림을 받다가 주인공이 쓸쓸히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끝이 듣기만 조금 해도 우울하죠. 좀 슬퍼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이제 어렵고 우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특히 중학생들이랑 별로 감히 읽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음.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같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요걸 읽고 위로가 됐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달라지잖아요. 네, 음. 그래서 한 여학생이 처음에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신기하고 즐겁고 그리고 특히 실내화를 안 신어도 된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중학교는 슬리퍼 신어요? 중학교는 그냥 신발 신고 왔다 갔다 아, 하죠. 그래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하고 중딩하고 또 다른 점이 그 슬리퍼 신는 거다. 네, 그 맞습니다. 언니 플렉스라고 하면서 네, 그렇죠. 얘기했던 기억이 그리고 담임 나는데. 선생님도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과목 선생님이 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 군기를 중학교 잡는다고. 가면,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그 소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신선했는데, 신선하기도 하고 예, 부담되기도 신선했는데 하고, 네. 이게 생활이 되니까 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아, 거예요. 우울해졌군요. 네, 그게 힘들고. 너무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뭐 학교도 일찍 끝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네. 안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심리 치료를 그 학생이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음. 변신을 읽으면서 이제 자기 이제 그냥 우울에 빠진 환자가 돼버린 자신의 모습이 이 작품의 그레고르 잠자를 통해서 좀 투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네네. 듣고 네. 굉장히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한편으로 씁쓸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끝맺음이 조금 너무 네, 우울하게 끝나서 슬프기도 한 소설책인데, 이렇게 소녀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위로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우리가 뭐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음, 섣부른 위로 같은 경우는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어,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은 상처를 위로하는 것은 바로 상처다. 이 생각을 아주 잘 증명해 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역으로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게 오히려 상처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책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주인공 잠자가 자, 어떻게 버림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이제 가족에게도 권력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음, 이제 잠자가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전에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네. 네,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면서 잠자가 일을 했던 건데, 이제 정권을 빼앗긴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래서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고 밖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쯤, 두 번쯤 나갈까 말까 했었는데 아버님 무기력해지셨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레고르 잠자가 갑충으로 변신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지께서 회춘을 하셔가지고 마치 정권을 탈환한 사람처럼 이제 음, 잔인하게 잠자에게 굴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잠자를 학대한 어떤 존재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은 잠자가 이제 우리가 잠자라고 하니까 주인공 이름이 자꾸 이제 슬리핑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름이 잠자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레고리 잠자. 그래서 동생에게 네.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그리고 대학도 보내주려고 계획도 음, 하고 돈도 모으고 하고 좋은 있었어요. 오빠예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오빠였는데 갑충으로 변하니까 가장 먼저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동생이. 버려야 된다. 저건 오빠가 아니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상처를 줬고요. 상처 많이 네, 맞습니다. 받았겠네요. 엄마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 아,
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아.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위로는 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힘이 안 되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한 어떤 캐릭터인데 예, 그래서 엄마에 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책에 엄마에 대한 그 캐릭터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모든 감각들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며 그는 그만 그대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기 방의 문이 확 열리더니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을 뒤로하고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기절한 어머니가 숨쉬기 편하도록 여동생이 옷을 벗겨 놓았던 것이다. 곧장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어머니의 발밑으로 끈 풀린 치마들이 하나둘 흘러내렸다. 그 치마들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두 손으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감싼 채 애원했다. 그레고르를 제발 살려달라고. 음, 네.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죽이려는 줄 알고 어머니 달려가서 사정사정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고 그리고 빌어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런 상황이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구절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그 여동생을 공부도 시키고 이것저것 이제 신경 썼던 그 오빠 입장에서 애지중지 돌봤잖아요. 네, 그렇죠. 여동생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손절, 그 네, 손절 그렇죠. 당한 그 배신감 얼마나 컸을까? 네. 네, 이 가족들의 어떤 입장들을 이제 음, 변신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여동생 같은 경우는 빨리 후원자를 찾아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안타깝지만 오빠는 이제는 자신을 후원해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갑충으로 변신했기 네, 때문에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네. 가족들 전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의존형이거든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음, 가장 잘 말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빨리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빠한테 빨리 달라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동생의 음, 선택이. 그러네요. 여동생의 마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가족을 보면 정말 그런 가족인지 정말 또 주인공 입장에서는 적인지 모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또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을 뽑아 오셨을 텐데 어떤 구절을 좀 추천하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의존하는 대상이 이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였는데 그레고르 잠자 또한 이제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그 관련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동안 우리 부모를 생각해서 꾹 참아왔지만 만일 참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사표를 냈고 사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면전에 대고 평소에 품어있던 내 생각을 속 시원히 내뱉어 주었을 텐데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을 거야. 우리 부모가 그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만큼 내가 언제고 돈을 모으게 되면 한 5, 6년은 걸릴 테지만 꼭 그렇게 해주고 말겠어. 그렇게 되면 인생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어나야 해. 5시면 기차가 떠나니까. 어, 네, 지금 당장은 일어나야 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라는 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부모님들도 네. 내가 너네 교육시키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너네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는 음, 것들은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음. 상대방에게 의존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갑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네. 가족들을 위해서 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한다는 그런 음. 마음으로 돈을 버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캐릭터들이 다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네, 우울해지고,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마음. 우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네, 우리 가족도 행복한 거고, 그런 얘기, 자존감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성장 시리즈에서, 또 우리, 탐나는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가 우리에게 또 해주고 싶은 얘기일 것도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노노 콜라보 해주시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셨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레고르 잠잔의 가족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구절인데요. 네. 어,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무리 중에 정직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아버지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 무리의 정직한 자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감춰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감춰줍니다. 정직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레고르 잠자가 갑중으로 변하니까 가족들이 싹 다 표변을 해버리는 거죠. 네. 예, 하지만 그것은 의존하는 마음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믿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뿌리 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아, 뿌리를 보자. 네, 네. 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 자,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 오늘 성장 시리즈 두 번째로 데미안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이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림책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의 마음,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시 한번 조금 네,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